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은 곰돌이푸의 도금하기 1편입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했었는데 실제로 도금을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이 유튜브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끔 그 유튜브에 이제 도금을 하는 거를 갖다가 일반인들이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고 좀 더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본 그 동영상은 웍셀님이 하는 그 DIY예요. 이분은 보통 기계 쪽 전공이신 것 같은데 일단 도금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 동영상을 갖다 제가 캡처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칼을 갖다가 이용해서 거기다 이제 그 동도금을 하는 그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구릿빛으로 나오죠. 왼쪽에 보시면은. 근데 댓글을 읽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또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도금이란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또 어렵지도 않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때 좀 어렵게 하는 실험들이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의 목적은 가능한 한다 하신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다음에 반드시 안전하게 그 다음에 가능하면 실제 도금 공정처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연 도금이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금은 아시겠지만은 간단하죠. 회로가. 그래서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직류전원을 연결하면은 도금이 되겠죠. 그래서 동도금을 하신다 그러면 양극에는 구리, 그 다음에 음극에는 도금할 물건을 놓고 그 다음에 도금액을 만듭니다. 그 다음 전원은 이제 보통 뭐 일반적으로 DIY 할 때는 이제 그 배터리를 사용해도 되고요. 양극을 보시면은 왼쪽은 워크셀님이 하는 건데 아마 그 집에 있는 동전선을 구해다 쓰신 것 같아요. 오른쪽에도 외국 유튜버인데 어떤 동파이프를 갖다 집어넣고 실험을 하십니다. 양극에는 어차피 녹아날 금속이기 때문에 구리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공전응에서는 이제 구리하고 그 인이 들어가 있는 동인 합금인데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실험할 때는 뭐 구리로 해도 문제는 없겠죠. 보시면은 여기서는 그 니켈을 가지고 사용하는 실험을 하는데 니켈 선을 넣고 그 다음에 양극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연결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극으로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집에서 뭐 동선이라든지 구리선 그 다음 니켈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있는 전선을 갖다가 까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쓰지 않는 가전제품에서 구리선을 갖다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그냥 실험을 하신다든지 그런 과학 실험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하시는 게 편해요. 보면은 철판, 뭐 구리판, 아연판, 알루미늄판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팔고 있고요. 가격은 제가 보니까 구리판 10cm 곱하기 10cm에서는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어렵게 이렇게 뭐 양극을 갖다 만드시지 말고 그냥 사서 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조금 보면 지금 도금 용액을 만드는데 도금 용액은 이제 전해질 용액을 만드는 거죠. 전기가 이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왼쪽은 일본에서 많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따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삼볼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그 스테인리스의 그런 피막을 갖다가 스테인을 갖다 제거할 때 쓰는 용액인데 국내도 아마 다른 제품으로 있겠죠. 근데 이게 8% 염산입니다. 이제 묽은 염산인데 이걸 갖다 또 이제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 웍셀님이 하실 때는 지금 베이킹 소다를 사용을 하셨고 거기다 염화나트륨을 갖다 좀 첨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액들을 갖다가 쓸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화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거 보면은 금을 갖다 도금을 하는데 왕수를 만들어서 녹여가지고 금연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도금은 되겠죠. 근데 좀 일단은 제품이 잘 나오지도 않겠지만은 좀 복잡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소금이야 뭐 집에 있으니까 넣을 수가 있겠지만은 소금물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소금물에 전기 분해를 하면은 음극에서는 수소가스가 나옵니다. 근데 양극에서는 Cl 이온이 그 전자를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Cl2 가스가 나오죠. 그러면 그 Cl2 가스가 뭐냐? 그것을 아마 알아보면은 Cl2 가스는 이제 클로라인 가스라고 해가지고 초록빛깔이 나는데 이게 이제 1차 대전 때 처음 사용한 독가스죠. 오른쪽에 보면 독일군이 이제 방독면을 쓰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는 그 정도의 다량의 클로라인 가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단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시고 가능하면은 염소가 들어가는 것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왁셀림 하실 때 보면은 그 이온 그러니까 구리 이온을 갖다가 도금용액에 집어넣기 위해서 또 양극에다가 구리를 집어넣고 이제 전기 분해를 해서 구리가 녹아나서 이제 또 용액을 갖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죠. 일단 구리가 녹아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되게 번거롭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용액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권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그냥 황산구리를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산구리는 지금 인터넷에 보면 450g에 한 8,600원 주고 저는 구매를 했고요. 이게 왜 구하기가 쉬우냐면은 농가에서 그 방충제로 쓰이는 보르도액이란 게 있어요. 그 과수원에 뿌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농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충이죠. 벌레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석회하고 황산구리를 갖다가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냥 농가에서 만듭니다.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 다른 금속보다는 그 유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황산구리를 사시는 게 낫고 실제로 산업용인 환상동 도금용액은 황산구리하고 황산 그다음에 일부 그 광택제, 첨가제를 집어넣고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황산구리를 사셔가지고 어렵게 또 구리를 갖다 양극에서 녹이실 필요 없이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셀은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양극에 구리를 넣고 음극에다가 이제 우리가 도금할 물질을 넣고 그 다음에 전원은 일반적인 건전지 도금용액은 황산구리 용액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지 보시면은 아까 이제 용액을 녹여 넣었을 때 보면은 카파에 그 용액을 넣으면은 이제 CU에서 보려면 CU하고 그 다음 황산이 이제 해리가 돼 가지고 용액 중에 이제 하고요. 좀 보시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실험실에서 만든 것들이 색깔이 약간 좀 파란빛을 띠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금 작업하는 겁니다. 왼쪽보다 훨씬 더 진한 파란색이 나오는 게 보이죠. 일단 농도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가 되면은 일단은 도금용액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뭐 곰돌이 푸에다가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전도성 코팅을 해야죠. 아마 플라스틱 도금에 대해서 유튜브가 있을 때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공정을 하는데 오늘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일단 전도성 코팅 액을 갖다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도체인 그 곰돌이 인형에 뿌려서 이제 전도체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곰돌이 푸하고 피글렛은 지금 이건 뭐 다이소에서 한 1,000원 주고 샀고요. 플라스틱 재질인데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코팅을 했는데 보시면은 처음 했을 땐 카본 전도성 코팅을 했는데 이제 검게 나오는데 일단 잘 안 돼요.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은 그 곰돌이 푸의 엉덩이 부분에 보면은 이게 그 젖음성이 안 좋은지 계속 이 갈라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인터넷을 보면은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료라든지 그런 거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살 때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요. 1kg씩 사야 된다든지 포장 단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되겠지만 좀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코팅액을 썼는데 카본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니켈을 사용한 니켈 전도성 코팅을 했습니다. 아까 카본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나왔는데 약간 은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곰돌이 풀을 했는데 이게 좀 잘 입혀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 보면은 뭐 이쁘게 생겼던 그 곰돌이 푸였는데 일단 코팅을 하니까 좀 못생겨졌습니다.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전도성 코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음극 전기 연결, 양극 전기 연결 하겠죠. 저희 웍셀님 하신 거 보면 가운데 있는 그 칼이 음극으로 돼가지고 이제 구리선으로 전기를 연결하고 양극에는 지금 그 동선을 넣습니다. 많이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 귀찮아가지고 그냥 동테이프를 샀고요. 동테이프 이렇게 얼마 안 비쌉니다. 싸니까 그 인터넷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레크에 거는 것처럼 해서 밑에 있는 데다가 이제 그 동선을 갖다가 연결을 했고요. 일단 좀 깨끗하게는 안 됐습니다. 이게 좀 촬영을 하면서 하니까 손을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하여간 좀 밉게 됐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아까 한 것처럼 여기다 이제 코팅을 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태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젓가락에다가 크립을 해가지고 이제 용액에 담글 예정이고요. 지금은 거꾸로 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를 걸어주면 도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담궜을 때 이런 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도금조니까 도금 보통 뭐 보면은 집에 있는 뭐 깡통이라든지 뭐 박스 같은 걸 갖고 와서 실험을 하는데, 일단 도금조하고 양극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있는 유산동 그 황산동 도금 라인입니다. 보시면 양극이 어떤 포대기에 잠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것들이 또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동판에 이제 연결이 돼가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가운데 이제 파란색 도금용액이 있죠. 요 가운데로 이제 제품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면 허락카드임에서 도금 두께가 왜 달라요, 그런 거 보시면 1차 전류 분포라든지 어떤 위치에 따라서도 그 다음에 도금액이 도금이 이제 전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금 두께 편차가 생기겠죠. 일단 근데 DY 하는 경우에는 뭐 도금 두께를 측정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필요하진 않은데, 일단은 이걸 고려해서 도금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왼쪽 끝에 보시면은 양극하고 음극이 정확하게 이제 1대1로 됐을 때 뭐 괜찮고요. 아니면은 양극이 더 큰 경우는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간에 거리 간에 차이가 있어도 안 좋습니다. 일정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아마 유튜브에 설명했을 겁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은 찾아보면은 유튜브 보면 이렇게 실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넓적한 거에다가 이제 제품을 집어넣고 도금을 하는데, 보시면은 양극하고 음극하고 해가지고 서로 간의 거리들이 많이 틀리죠, 제품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선이 잘 안 보이는데 어느 게 양극인지 음극인지 모르는데, 실험할 때는 양극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음극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하는 게 좋고요. 일단 용액을 갖다가 적게 쓰고서 그 다음에 도금하려고 이렇게 눕힌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가 않죠. 아니면 양극을 갖다 이렇게 막 진짜 뭐 동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은 용액이기 때문에 이 박스라든지 도금조 모른 그 용기들이 크면은 용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웍셀님이 하신 거 보면 이제 유리로 된 그런 용기에다가 일단 양극을 집어넣고 음극을 넣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극하고 양극 했을 때 1대1이라든지 거리가 부위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양극이 훨씬 더 길게 돼 있고요. 일단은 도금조는 그래서 이것도 다이소 가서 샀고요. 일단은 이게 1,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이제 알겠죠.
아주 저는 이 동테이프를 갖다가 여기다 다 발랐습니다. 이게 이제 부스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여기 동판을 집어넣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작업하면은 이제 산화가 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예 주위에 이제 동으로 쭉 둘러가지고 어디든지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은 아까처럼 그 인터넷에서 한 거 1,000원에 몇 개씩 하는 거를 해가지고 일단은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테이프기 때는 그냥 바르긴 좋은데 테이프가 너무 얇아가지고 손에 붙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4군데에다가 양극을 설치했고,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보면은 음극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거리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건 넣을 때 잘 넣으셔야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마스크인데, 워낙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마스크를 갖다가 꺼내 놓고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여기다 씌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양극포라고 그래가지고, 이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 댓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 뭐 불순물이 녹아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도금 작업할 때는 양극포라고 그래서 양극에다가 포대기를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구리도금 보면은 옛날에 실험을 하다가 양극포가 없어서 쇠타를 갖다가 해서 양극을 덮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물질이 녹아 들어와서 이제 광택이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제 양극포까지 완성이 됐고, 하드웨어 체크입니다. 보면 전기가 잘 통하는지 했을 때 보면은 일단은 밑에 있는 그렇죠. 했을 때 저항이라든지 측정했을 때 전기가 잘 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금 준비는 거의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용액을 만들 때는 그냥 황산구리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CuSO4 OH2O의 푸른색 결정을 갖다가 물에 대한 용어에도는 100ml에 한 44.6g이니까 저는 생수통을 갖다가 500ml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많이 녹아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흔들어 줬고 약 50g/L의 그런 황산구리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음극으로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곰돌이를 놓고 이제 도금 작업을 하면 되겠죠. 보시면은 양극하고 음극의 이제 길이가 거의 같게끔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물이 들어가는 거를 보시면은 용액이 차였을 때는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본 걸로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양극하고 음극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 놨습니다. 자, 이제 건전지까지 연결이 되고 일단 도금할 준비는 완료가 됐죠. 자, 용액에 집어넣고 이제 도금을 시작을 합니다. 변하는 게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웍셀림보다 보면 일반인들이 물어보는 거라든지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거품이 나면은 이게 도금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수소가스가 발생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음극에서는 지금 그 수소가스하고 그 다음에 도금이, 그러니까 금속이 석출되는 환원 반응이 두 개가 일어나서 서로가 이제 경쟁적으로 됩니다. 어느 것들이 우선적으로냐에 따라서 이제 수소가스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도금이 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보시면은 황산구리 도금용에선 전류율이 거의 한 95에서 98%이기 때문에 모든 전기가 도금 석출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수소가스가 많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했을 때 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도금 용액 사이 안에 있는 구리의 이온의 농도가 낮다든지 아니면 양극과 음극이 너무 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금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보면 지금 거품 같은 건 없죠. 자, 스위치 온 했을 때 보면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기포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모든 전기가 도금이 되는 그런 반응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좀 길어가지고 저도 길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또 2편 3편에서 보시겠지만은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